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암이라고 합니다. 강가의 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강가의 암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의 지극한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 생각해도 괜찮았던 이야기일 것 같고, 또 이런 이야기는 그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이때쯤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 부족함이 없이 자기 포지션에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요즘 어머니들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제 바라는 것도 좀 많고요. 뭐 아버지들이 바라는 것보다 좀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저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저의 소제목으로 나는 아빠다 라고 한 것은 아이들에게 아빠 그리고 이제 엄마의 역할 중 분명히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아빠와 엄마의 역할 중에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아빠만이 먹어주는 그런 멘트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을 아버지의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이들한테 이제 할아버지. 이제 제가 얼마 후에 맡게 될 또 그 할아버지의 포지션. 자, 아버지라는 단어. 군대 가면 왜 이제 꼭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꼭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머니의 여자만 들어도 언제부턴가 울먹거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제 자신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런 이제 주책받은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이제는 이제 아버지 앞자만 들어도 사실은 좀 먹먹해지곤 합니다. 국민학교 어느 순간까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우리 집에 어떤 슈퍼맨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해결사였죠. 힘들게 쓰시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를 중간에 두고 경쟁자 같은 그런 경험도 좀 있었고, 잔소리만 또 죽어라고 하시고, 맨날 그 술을 왜 이렇게 드시는지 맨날 그 술만 드시고.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나이 들고 힘없고 약해진 저 양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의 후원자였고 진정한 슈퍼맨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아버지 가만히 한번 보시죠. 6.25 전쟁과 60년대 그 배고픈 시대를 거치고 70년대 그 하면 된다는 정신 가지고 가난을 벗어나 넘버원이 되겠다고,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주위 사람들까지 또 미친듯이 다 붙이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오신 그런 세대이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본성적으로 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존재들, 아마도 이제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적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제가 보기에 어찌됐든 그렇게 맨날 재미없게 나오는 그 사자는 맨날 낮잠 자면서 꼬리를 발이 좁고 가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얼룩말 들쏘 이런 애들은 툭 뜯어먹다가 정말 미친듯이 개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런 거밖에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걸 매번 저렇게 똑같은 걸 보고 또 보고 이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 당시 그 동물의 왕국은 제가 정도 무지하게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본방사수는 다 보기는 기본이고 재방송에 정말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서 항상 저한테 이제 멘트를 날리십니다. 이 또한 아마 가르쳐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본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이제. 야, 저기 저 새끼 독수리들 보이지? 어미가 물어다 주는 저 먹이를 서로 먹겠다고 막 덤비는 거, 저거 보이잖아. 그 중에 그 덩치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단 말이다. 저 안에도 다시 말하면 경쟁이 있는 거야. 사람이든 동물이든 말이야. 태어난 그 순간부터 경쟁을 하는 운명을 태어난 거지. 결국 작은 놈은 둥지 안에서 못 먹고 굶어 죽는 거지. 그게 세상이야. 알겠어? 그럼 이제 독수리는 말이야. 자기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크면 절벽 밑으로 다 확 밀어버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못 날고 굴러 떨어진 놈은 결국은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맞지? 이 사람 사는 게 하나 틀린 게 아니란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말이야 이렇게 치열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처지면 죽는 거야. 엄마 알아서 공부해. 또 다른 장면에 또 나옵니다. 야, 저기 사자도 뛰고 얼룩말도 뛰고 뛰어댕기지. 이게 똑같이 뛰는 것 같지만 하나는 근데 이제 먹기 위해서 뛰는 거고,
하나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 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자의 아빠는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가르치는 거지. 얼룩말의 아빠는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달리기를 가르치겠지. 자, 아빠는 말이다. 네가 사자 새끼인지 얼룩말 새끼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말이야, 사자가 되었건 얼룩말이 되었건 일단 기본으로 죽어라고 뛰는 법은 양쪽 다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본. 또 기본이 뭔지 알아? 공부야, 인마. 빨리 가서 공부해. 알았어? 저희 아버지의 세대들은 당신들의 그 삶 자체를 치열한 동물들의 삶을 통해 보시고 우리들에게 그 삶의 치열함을 또 그렇게 또 치열하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는 치열하게 사셨지만 뭐 그런 아버지의 치열함의 희생 덕분에 아버지와는 달리 저는 뭐 지금까지 뭐 다이어트 할 때 빼놓고는 별로 굶어본 기억 없고 남들만큼 교육 뭐 받았고 다행히 그래서 지금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가정을 꾸려나가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치열함의 정도를 비교한다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과 뭐 저희 세대를 비교하면 뭐 정말 코끼리 비슷게 뭐 세 발의 피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치열함은 뭐 사실은 저에게는 그냥 다른 세상 얘기죠. 그냥 전설 같은 거죠. 왜냐면 이제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뭐 절벽에서 민족도 없으시고 나도 돈 벌으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용돈을 뜯어내고 뭐 종로 나가서 술 마시고 여자 꼬시고 뭐 당구 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때는 또 아버지 말 한마디에 삐져갖고 가출까지 했었던 뭐 그랬는데 그 와중에 가출한 놈 찾겠다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뭐 서울 시내 돌아다니시고 뭐 그러셨던 분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많이 삐뚤어진 사람도 아니고 저희 아이들도 뭐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키웠고 앞으로도 당연히 이제 큰 문제 없길 바라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제 타이틀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나는 아빠다라고 잡은 이유는 이제 요즘 뉴스를 보면 의외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그런 치열함만을 너무 강조하시면서 키우셨고 어떤 어느 순간부터 똑같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구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교육이 너무 기교, 기술, 어떤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고 어쩌면 되게 단순하게 외우는 어떤 지식 이런 것에만 집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뒤져보면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지식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선 판단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보편타당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가끔씩 신문에 나오는 판결들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법을 전혀 모르는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 밖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들을 내리고 결국은 사회 지탄을 받고 또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을 꽤 보게 됩니다. 분명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지식이 어떤 보통 사람들보다도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을 보면 이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분명 올바른 가치관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바른 가치관은 다시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올바른 인성을 가져야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인성, 어떤 사람의 성질, 영어로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또 지금 현재 처한 환경, 어떤 배움의 정도, 이번 또 어떤 외모, 이런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말하면 형성돼 간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언젠가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된 후에 저희 아버님과 이제 인성,
가정교육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야, 그건 말이야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냥 보여주는 거지. 네가 그 제대로 된 가치관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올바르게 살면 그게 그대로 네 아이들한테 전해지는 거지. 옛말에도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보려면 그 집안을 보라고 했고 그 집안을 또 보면 그 집 아이들의 됨됨이를 다 안 봐도 알 수 있다고 한 거는 다 그런 이유란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인성 그리고 이제 올바른 가치관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들로부터 혹은 구전 혹은 몸으로 행해짐으로써 내려오는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아버지 교실, 육아하는 아빠 등등 그래서 이제 책도 많이 나오고 강좌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요즘 젊은 아빠들은 그게 뭐 자의든 타의든 많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더군요. 뭐 애들하고 뒹굴고 뭐 꽃갈모자 쓰고 뭐 제가 보기엔 되게 닭살스럽고 뭐 유치뽕 같은 짓을 하는데 뭐 요즘 아빠들 노릇하기가 되게 어렵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아주 좋게 좋게 봐주어서 사실 뭐 이거 뭐 아주 어린 애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도 나이가 돼서 질풍노도의 어떤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갑자기 좋은 아빠가 한번 돼보자고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눈썰매 나타나 갈까? 아니면 우리 꽃갈모자 치고서 우리 저 생일 파티를 할까? 뭐 이렇게 해봐야 이 갑자기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러죠. 아버지 나 애 아니에요. 아버 어디 아파요? 뭐 이런 반응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최고의 아빠는 어떤 최고의 프렌드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한번 얼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제 확 맛이 가는 게 뭐 이게 무슨 그 좀 이상하다. 최고의 프렌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뭐 어떻게 애들하고 아빠가 어떻게 친구가 된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애들하고 맞담배 팍 빨고 뭐 이러면서 뭐 소주 먹고 이게 정말 프렌드하고 한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 지금도 사실 또한 이제 제 친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아직도 욕하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아마도 제 아들 또 누구 아들인데 뭐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똑같이 뭐 그러겠죠. 요즘 애들 뭐 대화의 반이 욕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우리 아들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이제 애들 앞에서는 욕 절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면 이제 서로 지켜야 할 기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예의이고 인성이고 하나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편협적인 사람도 아니고, 뭐 다만 이제 친구와의 관계,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거 분명히 틀리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그 적당한 그런 분명히 다른 룰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2500년 전의 공자님 말씀 중에 군군신신 부부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이죠. 뭐 임금은 임금 나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 나와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되고 또 아들은 아들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다움의 모습은 아이들과 같이 꽃갈모자 쓰고 뒹굴고 뭐 그런 아버지이기보다는 앞에서 그 저희 아버님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그 삶의 지혜가 되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떤 진짜 아버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뭐 꼭 교육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지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보다가 중용이라는 텍스트를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말마다 이제 저녁 먹고서 앉혀놓고서 한 서너 달 정도를 얘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제 간만에 공부를 무지하게 엄청 했습니다. 사실 제 선택의 이유는 아주 단순했었는데 예전부터 이제 어른들이 이제 뭐 좀 좋은 이야기 하려 치면 항상 그러죠. 공자님 말씀이 뭐 이렇고 공자님 말씀 뭐 이런 말씀 많이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많은 어른들이 뭔가 가르치려 하실 때 항상 이 공자님을 인용하셨다는 것이 내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자님 말씀을 모아놓은 논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공자님 말씀 논어를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중구난방 뭐 되는 대로 갖다 끌어 모아서 퉁으로 한 보따리 만들어 놓은 책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약간 1000년 전쯤에 그 주작의 장시자이신 주희라는 분께서도 그 노노 집주, 이 해설본이죠. 집주. 네, 해설본, 그 이후로도 많은 해설본들이 뭐 나왔고, 지금도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많은 텍스트를 맨날 뭐 조금씩 터치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뭐 1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되게 깝깝하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노노 최고의 요약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용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워낙 요약집, 핵심 노트 뭐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일단 이거야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노노에 비해서는 양만 따져도 한 텍스트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일단 뭐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참고서를 이것저것 뒤져봐야 되는데 이게 뭐 만화책도 있고 해설책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방송 강의도 또 있고 나름 참고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충 뭐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그 중용이라는 책을 잡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되게 만만치 않더군요. 저희는 좀 많이 무식했던 거죠. 어찌어찌 해서 이제 김모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게 됐는데 이게 뭐 대학생 상대로 해서 그런 건지 게다가 이제 저는 또 이과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또 제가 이제 지식이 그쪽은 좀 얇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서양 철학의 동양 도전 뭐 역사 뭐 중국 역사 서양 역사 온갖 거 튀어나오고 뭐 그러는데 정말 뭐 골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뭐 완전 이빨과 저한테 이제 무리가 되는 거죠. 뭐 어찌됐든 가르치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워낙 그 지식이 좀 미천하다 보니까 정말 쫓아내기가 상당히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애들한테는 이제 매주 주말에 아빠가 폼나게 뭐 강의를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뱉어놨는데 이건 뭐 완전 뭐 됐다 싶더군요. 뭐 덕분에 저도 이제 그 참고하려고 서양 철학책도 좀 몇 권 보게 되고 뭐 간만에 학교 졸업한 이후로 책좀 많이 본 뭐 그런 공부하고 뭐 이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아빠의 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저도 알았는데 이게 조선시대 교육과정을 보면 뭐 천자문 소학으로 시작해서 노노 맹자 대학 쭉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보는 게 다시 말하면 지금의 거의 대학원 수준 대학원 과정 정도에 보는 게 중용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이제 상당히 무지하게 좀 오버를 한 거죠.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도 있고 뭐 눈치 하나만큼은 약간 뭐 별로 빠진다는 소리 들어본 적 별로 없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뭘 전달하려고 하는 정도는 겨우겨우 이제 끄집어내서 가능하면 이제 아이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나름 들어줬던 것 같고 고맙게도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아빠가 이제 들려준 이야기들을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더군요. 왜냐면 제가 특별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교육학을 전공한 어떤 교육 전문가도 아니지만 올바른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극히 평화한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뭐 그런 언어들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인문 쪽이 되었건 뭐 과학 쪽이 되었건 뭐 경제학 쪽이 되었던 또 어떤 특정 인물에 대했던 이야기가 됐던 말이죠.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아이들한테 아빠는 똑같은 잔소리만 하는 뭐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그런 소리 이제는 그만 듣고 그래도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도움이 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끔은 자신있게 우리 와이프들한테도 이야기 한번 합시다. 여보 나 아빠야 라고 말했죠.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